네, 안녕하세요. 집현전 초급반 이영빈이고요. 오늘 워드2벡터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논문의 개요를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논문의 인트로덕션, 그 다음 워드2벡터를 그 다음 소개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워드2벡터가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논문 저자 토마스 밀코로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글 연구원 2013년까지 했고요. 그 다음 페이스북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를 하시다가 지금은 체코 정보과학 기술원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볼 논문은 이 워드2벡터 논문이고요. 주요 수상은 이런 수상을 했다는데, 네, 체코 쪽에 있는 그런 상인 것 같습니다. 국내 상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워드2벡터가 너무 바이블이라서 되게 뭔가 좀 구루 같은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잘 먹어 놀랐습니다. 바로 논문의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약 앱스트랙트를 먼저 설명할 건데요. 어, 이제 앱스트랙트 처음에 데이터셋으로부터 단어들의 연속적인 벡터 표현을 계산하는 두 가지 모델을 설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 이 모델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정확도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네, 네,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또, 네, 앱스트랙 끝나고 이제 인트로덕션, 논문 인트로덕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과거에 있었던 NLP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많은 NLP 시스템에서 단어를 하나의 원자적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자적 유닛이라는 말은 단어들 사이 유사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이걸 가정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그 유명한 엔그램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량 제한될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한 모델을 크게 만든다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더 진보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머신러닝의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복잡한 모델이 단순한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좀 복잡한 모델, 즉 엔그램보다 더 복잡한 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번 인베딩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논문의 목표, 골서 페이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문의 목표는 수십억 개의 단어들과 수백만 개의 단어 혹은 수백만 개의 단어들로 구성된 데이터셋으로부터 높은 퀄리티의 단어 벡터들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소개한다. 것이 이 논문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한된 기술은 비슷한 단어들이 서로 가까이 있다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단어들이 유사도를 갖고 있다는 예측으로부터 벡터 표현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논문에서 저자들은 단어들 사이의 선형적 규칙을 보존하는 선형적 모델을 개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이러한 벡터들의 정확도를 극대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의미로 문법적 유사성을 동시에 측정하는 테스트셋을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 아키텍처를 볼 건데요. 네. 여기서 모델 아키텍처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컴플렉시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트레이닝 컴플렉시티를 얘기하는데요. 트레인 컴플렉시티는 이제 O는 E 곱하기 T 곱하기 Q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E는 저희가 잘 아는 에폭이고요. 그 다음에 T는 트레인셋을 얘기합니다. 트레인셋에 들어가 있는 단수를 얘기하고 Q는 각 모델 설계에 정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선 정의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논문에서 소개되는 게 Feed Forward Neural Network 랭귀지 모델을 설명하는데, 이제 제가 논문 자체에서는 내용이 너무 적어서 유원준님께서 이제 위키독스에 쓰신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입문에 피드포워드 신경망 언어 모델이라는 챕터를 참고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핫 벡터들이 있고요. 인풋 레이어에 들어가고요. 그걸 프로젝션 레이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에 들어가고, 그다음 아웃풋 레이어로 나와서 원합 벡터로 바뀌는 그런 모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먼저 보자면요. 아까 봤던 원합 처음에 있는 인풋 원합 벡터가 W라는 가중책렬과 곱해지고 나온 결과값이 이 셋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명 여기는 7개였는데요. 여긴 지금 5개로 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W라는 거는 이 V는 단어 집합의 크기고요. M은 투사층의 크기로 이루어진 가중치 행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룩업 테이블인데요. 이 룩업 테이블을 지나게 되면 하나의 벡터가 생기고 여기도 똑같은 벡터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4개의 벡터가 생깁니다. 네, 이걸 컨캣을 하게 되면 이걸 일종의 프로젝션 레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 프로젝션 레이어는 H 크기를 갖고 있는 음lik층을 지나는데 이때는 활성화 함수가 입력이 됩니다. 넌 리니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쓰는 거는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씁니다. 그 이후로 출력층에서 이제 또 활성화 함수가 들어간대요. 이건 이제 소프트맥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맥스가 들어가면 이제 그 확률값이 나오고요. 이 확률값을 이제 일종의 원합 벡터를 치환하게 되면 네, 하나의 이제 원합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은 다음과 같은 Q를 얻습니다. 이 Q는 단어 곱하기 프로젝션의 크기 더하기 단어 곱하기 프로젝션의 크기 곱하기 히든 레이어 사이즈 그리고 히든 레이어 사이즈 곱하기 아웃풋 레이어로 나옵니다. 네, 여기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이제 이 로그 2V로도 바꿀 수 있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라이컬 이제 그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게 되면 로그 2의 V가 된다고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을 할 내용은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문에 있는 내용이 좀 생각보다 이렇게 잘 돼 있진 않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원진님 이제 책에 RNN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RNN 랭귀지 모델에는 교사학력 기법이 들어갑니다. 이 교사학력 기법이란 모델이 t 시점에 예측한 값을 t 시점의 레이블이 아닌 실제 알고 있는 정답을 이제 t 플러스 1 시점의 입력으로 사용한다는 건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 원래는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가고 어떤 게 넘어가고 이런 걸로 보통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정해진 값을 이제 강요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RNN 랭귀지 모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이건 모델 RNN 랭귀지 모델의 훈련 설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랑 거의 유사합니다. 네, 유사하고요. 그 다음 다만 여기에 RN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다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RNN 모델의 이제 그 Q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든 레이어 사이즈 곱하기 히든 레이어 사이즈 더하기 히든 레이어 사이즈 곱하기 아웃풋 레이어 사이즈로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이라이클 소프트맥스를 쓰면 로그 2의 V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워드 벡터라는 워드 벡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설명할 내용은 Continuous Backs of Words, CBAU를 설명할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CBAU고 이건 아까 봤던 Feed Forward Neural Network 랭귀지 모델이에요. 상당히 유사해 보이죠. 뭐 여기도 이것도 제가 아는 그 원합 인코딩인데 원합 벡터인데 원합 벡터고 여기도 아웃플레이어도 원합 벡터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거의 유사하다. 뭐 히든 레이어 정도 없는 거 제외하고는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Continuous Backward Words는 이제 일단 다음과 같은 Q를 얻는데요. Q는 N 단어 곱하기 프로젝션의 크기 더하기 단어 곱하기 로그 2의 V
이 V도 마찬가지 아웃풋 레이어의 사이즈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연히 줄어들었다라고 아마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을 보면 실제로. 네. 이걸 이제 저는 한번 C바우 동적 메커니즘을 한번 도식화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유원주님 걸 좀 많이 참고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여기 캣이 있고 cat on set, 그러니까 cat on을 넣으면 set이 나오는 그런 걸 그런 워드 벡터를 만들 건데요. C바우는 cat이랑 on이라는 벡터를 통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제 set이라는 벡터를 맞추기 위해서 W와 W 다시를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C바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룩업 테이블, 예를 들면 fat도 있고 cat도 있고 on도 있고 더도 있으면 이제 이 모든 룩업 테이블을 만들고 그걸 통한 이제 vfat, vcat, von, v더라는 벡터들이 나옵니다. 이 벡터들을 이제 일종의 v로 하나를 치환을 해서 이제 일종의 평균 값을 구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v를 이제 하나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가중치 행렬곱과 곱하는데요. 그리고 이 가중치 행렬곱은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값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원한 인코딩을 하게 되면 네, 이런 set이라는 함수가 도출되게끔 바꿔줍니다. 이건 이제 스킵그램에 대한 설명인데요. 스킵그램 같은 경우에는 C바우와 유사합니다. 다만 C바우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를 통해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기법이고 스킵그램은 중심 단어를 통해서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도식을 보게 되면 여기 원화 벡터들이 들어가서 하나를 이제 구하는 거에 비해서 스킵그램 같은 경우 하나를 통해서 주변을 예측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그램의 Q 같은 경우에는 C라는 게 들어간대요. 이 C는 단어들 사이에서 가장 먼 거리에 곱하기 D 더하기 D 로그 2의 V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결과 같은 경우 워드 벡터는 벡터 연산으로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어서 실제 사진과 같은 계산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런 관련된 그림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워드 벡터 하면 늘 소개되는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보통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결과값을 보면 이제 약간 독특한 게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이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트레이닝 월드가 늘어나면 자연 성능도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성능이 줄었어요. C바우 아키텍처거든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이 디멘셔널리티와 트레이닝 월드를 동시에 올려주는 것이 성능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을 비교했을 때 이제 RNNLM과 NLLM 그다음에 이제 C바우, 스킵그램을 비교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의미론적 어큐러시는 스킵그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신택틱 어큐러시는 C바우가 좀 높고요. 전체적으로 이 실험 결과에서는 C바우가 좀 더 높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택틱 어큐러시는 C바우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명사가 있고 그리고 명사가 있으면 그 중간에 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아무래도 뭐 동사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뭐 삼형식, 이게 뭐 영어로 치면 뭐 삼형식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예측을 하는 거다 보니까 문법적 어큐러시가 좀 더 높다라는 그런 직관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설명할 거는요. 이제 그러니까 Semantic Syntactic Word Relationship Test Set에서 스킵그램이 가장 비교적 적은 트레이닝 월드를 이용해서 의미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보시면 스킵그램이 783, 그러니까 738M, 그러니까 밀리언을 썼고, 근데 이제 성능 자체는 압도적이라 볼 수 있죠. 심지어 이제 이거면 60억 개를 쓴 건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택틱에서는 지금 64개
64.5%인 이런 6억 개를 쓰고 벡터를 이제 벡터 디멘셔널리티가 100인 게 좀 더 높게 나왔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통합 결과는 스킵그램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 같은 경우에 동일한 상황에서 C바우와 스킵그램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3회 포크를 돌렸을 때 C바우와 스킵그램 다 똑같은 환경을 주어졌을 때 시멘틱 점수 이제 스킵그램이 훨씬 높고요. 신택틱도 높습니다. 그리고 토탈도 되게 높고요. 다만 트레이닝 시간은 C바우가 훨씬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1회, 똑같이 1회 폭과 C바우를 했을 때 벡터 디멘셔널리티가 2배일 경우 혹은 트레이닝 월드가 2배일 경우를 봤는데요.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여준 게 제일 좋았고 트레이닝 월드 자체를 높여준 게 성능이 좀 더 향상이 좋았고요. 신택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벡터 디멘셔널리티를 늘려준 게 성능이 좀 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토탈 합계는 네, 이걸 이렇게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트레이닝 월드 자체는 네, 약간 그 트레이닝 월드가 많은 게 좀 더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회 포크에서 나온 이제 스킵그램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멘틱은 네, 그 벡터 디멘셔널리티가 높은 걸 이제 좀 더 성능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론적으로는 이제 그 단어 수가 높은 게 이제 좀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는 네, 그냥 저기 벡터 디멘셔널리티를 높인 게 성능이 더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으로 볼 때 2.5일, 2.2일, 2일 정도 걸렸다. 그래서 되게 시간이 스킵프레임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관했던 이제 뭐 센텐스 컴플리션 챌린지라는 게 있대요. 여기서 이제 그 스킵그램과 RNNLM을 동시에 쓴 모델의 정확도가 제일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워트 벡터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워트 벡터에서 C바우는 Feed for Neural Network Language 모델과 유사하며 주변 단어를 이용해 중심 단어를 유사합니다. 또한 주변 단어를 이용해 중심 단어를 맞추는 C바우와 달리 스킵그램은 중심 단어를 이용해 주변 단어를 맞춥니다. 네, 성능에 있어서 C바우는 문법론적인 측면에 약간 우세하나 의미론적 측면과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스킵그램이 좀 더 나은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